안녕하십니까. 대부동, 호수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정숙 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잘 마무리하고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은 저는 본 의원은 이번 정례 회기에 대한 간단한 소회에 대하여 발언하려고 합니다. 이번 의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공유재산 심의, 2020년 결산 심의가 있는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25일간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 조례, 결산을 통해 우리 시의 정책 비전을 마련하고자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 현안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늦은 밤 시간까지 남아서 정례 회기에 대한 질의 준비에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노심초사 점검하고 자료와 씨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산을 심의하면서 시의원으로서 여러 소회를 느낍니다. 이번 회기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애를 많이 쓰신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간과 결산을 임하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행간과 결산은 한 해 사업과 예산 실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 시 행정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잘한 점과 잘하지 못한 점을 평가해서 다음 해에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 편성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간과 결산을 임하는 집행부의 준비도와 답변을 보면 평균 이하의 부서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가 제출한 통계를 통해 질의를 하면 전임자가 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찾아서 답변하겠다.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성의 없는 답변들이 많아서 다음 질문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작년 자료와 똑같이 붙이기도 하고 맞지 않은 통계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와 성인지 결산 작성은 형식적이고 피드백이 없어서 결산서로 보기에는 너무 성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 준비되지 않은 답변과 사업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우리 시 인근 지자체의 변화 발전된 소식과 인구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 안산시는 주변 지자체보다 훨씬 역량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윤하섭 시장님과 그 외 많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국장 여러분, 시민들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과 열정을 믿고 있습니다. 보다 의회와 더 협력해서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코로나 재난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고 분발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와 방조제 단속 구간 카메라 설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와 방조제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 대부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됐다는 이 시와 방조제 구간 단속 카메라는 적법한 절차와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잠깐 틀어주시죠. 이거는 드론으로 찍은 시와 방조제입니다. 시와 방조제는 1985년 경제기획원의 시야지구 간척 사업 계획에 따라서 1987년 4월에 착공된
방조제가 1994년 물막이 공사로 대부도와 안산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2.6km의 시야 방조제 조성 이후에 섬이었던 대부도의 생활권은 안산시, 시흥시 주변으로 연결되어 생활권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야 방조제는 주말의 교통 정체, 불법 낚시, 불법 주정차, 하력 발전소 트럭의 가속 운행 등 끊이지 않는 교통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의 정체 문제는 하루 이틀 생겨난 것이 아니죠. 대부동 주민들은 주말에는 아예 들고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화상을 입은 주민이 응급차를 빨리 타고 나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어르신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간 단속 카메라가 시흥경찰서에 의해서 시흥시 입구와 대부동 방조제 입구까지 설치되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표를 보여주세요. 네, 이것이 시흥경찰서에서 의해서 설치된 카메라 구간이고요. 이 대부동 시야 방조제 입구에 이 설치된 카메라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는 자동차 등 노면 전차의 속도에 대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치된 것은 가호에 의해서 제1항, 제1호 감옥에 의해서 시흥 경찰서는 60km라고 정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야 방조제는 잘 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가호에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야 방조제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흥경찰서에서는 이 정확한 용도 파악 없이 무리하게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번에는 감옥 외에 편도 2차로의 이상의 도로에는 매시 80km 이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안산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대부동 주민들의 구간 단속에 대한 탄원서 제출에 대한 부분, 이 탄원서를 우리 대부동 주민들이 1,526명 작성해서 시흥경찰서와 단원경찰서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우리 안산시 주민들과 함께 듣고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틀어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야방조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제가 이게 4차선 도로는 한 80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지금 60km라는 거는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이거를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고 이걸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이게 우리 시야방조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다 보면 좌측에 인도가 있고 우측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분류돼 있고 중앙선 분류대도 있고,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마찬가지인데 60km라는 건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흥 쪽에서 오이도 선착장이 있는데 사고가 나고 해서 그랬다는데, 그럼 그 사고 나면 그 구간만 과속 카메라를 달든 아니면 옛날에는 이동식 카메라로 다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단속을 하면은 되지, 구태여 구간 단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놓으면 아막말로 오다가 휴게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도 주민은 곧장 대부도로 와야 되니까 피해보는 건 대부도 주민들.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대부도가 마리나항도 생기고 또 구봉도에 레일바이크 이런 게 생겨서 안산시에서 말하는 보물섬인데 관광객들이 연간 한 10만 명 이상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여름에 이렇게 되면 차가 밀리고 이래서 교통체증 때문에 오겠어요. 그래서 이건 지역 경제에도 참 이건 굉장한 손해고요. 이거는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는 뭐 전면 철회를 요구하지만 글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이 안 되면 최소한 80km 정도까지는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10km 정도 올려서 올리나 마나고 왕복 4차선 도로면 한 80km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80km까지는 좀 이걸 키로수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저기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 구간 단속하는 기간이 좀 60km로 돼 있더라고요. 킬로미터가. 근데 60km는 저희 뭐 왔다 갔다 왕래해 보셨으면서 아시겠지만 너무 속도가 너무 최저 속도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되게 좀 일자 코스이기 때문에 속도를 더 내시는데 그 구간 단속 그것 때문에 좀 너무 좀 속도도 안 나고 또 계속 막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행정이 또 안산시청으로 가는 일들이 또 많으니까 그거 갈 때마다 가는 거는 뭐 신호등 때문에 조금 전에는 신호등이 없을 때는 엄청 좀 편하게 다녔는데 신호등이 생기면서 많이 좀 지체가 되고요. 정체가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그 구간 단속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속도로 이제 뭐 줄여진 상태에서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많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저희 대구 주민들이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대개 왔다 갔다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전면 이제 취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셔요. 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출퇴근 시간이나만큼만 차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그때는 엄청 불편한 상황을 많이 하셔서 전면 취소하는 거를 다 원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100km가 됐든 80km가 됐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 단속으로 인해서 이제 시속 60km로 서행하다 보니까 이제 갈 때 15분, 올 때 15분, 거의 총 30분 정도 이게 더 지체가 되더라고요. 지금 대부도에는 이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다자녀 가정이신데 이렇게 유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 뭐 아토피가 있거나 이래서 병원에 이제 진찰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병원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학원이나 문화센터 이런 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시설을 이용하러 이렇게 나가시는데 주말에는 거의 교통체증이 심해서 엄두도 못 내고 계시고 포기하고 계시고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이용해서 나갔다 와야 되는데도 지금 너무 차가 막히는 상황이니까 서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주말에 이제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여기가 대부도는 주말이면 일요일날 약국을 문을 다 닫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상약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도 차가 앞에 다 멈춰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대부도에 이제 방과후 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데 1시간, 나가는데 1시간, 거의 2시간이면 다른 한 타임을 사실 더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질 좋은 방과후 수업을 받고 싶은데 그 방과후 교사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굉장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나는 부분이 우이도에서 대부도 들어오는 방면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 낚시터에 불법으로 차량을 이렇게 주차해 놓는 차량 때문에 그걸 피하다 보니까 많이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제 과속으로 운전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불법 주차를 단속을 좀 심화하고 그리고 오토바이는 사실 구간 단속이 생긴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시원하게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 돌아서 가면 또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단속에. 예, 그래서 지금처럼 첫 지점과 끝 지점에 과속 단속을 하고 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좀 중간 지점에 더 몇 개 설치하고
불법 차량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제부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설치된 시흥 경찰서 구간 카메라 설치에 우리 시가 점 사용 허가는 있었는지, 그리고 단원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제시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근거한 구간 단속의 속도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자살률 증가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살률 증가세가 심각합니다. 네, 표로 봐주시죠.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으로 암, 뇌혈관 다음으로 자살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표에 보시면 OECD 국가 중에 1위 자살입니다. 근데 OECD 국가의 평균 11.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 자살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자살률이 높은 거에 대한 사항에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경기도 시군별 자살률 비교표를 보시면 이 경기도의 대체적인 시군구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평균 25.4이고요. OECD 평균 수치보다 다 높습니다. 근데 경기도의 자살 문제에 저희 안산시가 한 7위로 좀 앞에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 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자살 형태는 노인 고령층 대부분이어서 독거노인이나 빈곤노인들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10대, 20대, 50대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전광판 보시면 이게 우리 안산시의 10년치의 자살 현황인데요. 이 수치를 보면은 기존의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았는데 점점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다음 이게 보시면 2018년, 19년 대비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50대 여성도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 10년 후에는 30대 여성 자살률이 최고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원인으로 경제 위기에 여성 노동자의 실업과 또 사회적으로 여성 위기에 겪어야 하는 어떤 성적 모멸감에 대해서 정서적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가중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8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 관리 체계와 자살 예방을 위한 그 사업 필요성은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각동의 통합형 돌봄 복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자살 예방의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안산시는 주민자치를 각 동의 모든 동에 전면 실시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6월에 임기가 끝나고 있는데 정말로 내년에 주민자치 전멸시가 가능한가? 이러한 혼선과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개동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 추진에 있어서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와서 이 부분, 네, 다음. 네, 안산시 주민자치 전동의 학별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네, 주민자치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좀 다른데 저희 시는 2개 동, 1동 원곡동이 시범동으로 한번 시행을 했었죠. 2021년 올해. 근데 내년에는 확대되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다음. 네, 주민자치의 전환에 대한 업무 추진의 흐름을 지금 이건 자치행정과가 마련한 것입니다. 세부 계획.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의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네, 주민자치회의 추진 일정이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민간이 협력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저희 자치행정과의 지금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예산에 대한 방법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저희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행정안전부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와 방조제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와 방조제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이도에서 방아머리 방향의 구간은 금년 4월에 시흥경찰서와 시흥시에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아머리 방향에서 오이도 방향의 안산시 구간은 금년 행정 절차를 거치던 중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어 이 과정을 수렴하여서 구간 단속 카메라 사업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시와 방조제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의 과속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주로 시흥세에서 발생을 하였지만 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시흥경찰서 주관으로 시흥경찰서와 안산 단원경찰서 간 협의에 따라서 각각 안산시와 시흥시의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를 중지하였으며 나아가서 기설치된 시흥시 구간의 단속 카메라도 시흥시와 시흥경찰서의 문서로서 명시적으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도로교통부의 시행 규칙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질문을 제가 받아서 관계기관의 서면으로 유권 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자체가 법 위반이나 발생을 한다 그러면 시흥경찰서와 시흥시에 공식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경찰서에서 단원구에 요청한 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들에 대해서 최선의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 전면 실시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변화하는 주민자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2019년 안산시 주민자치의 시범실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상록구 1동과 단원구 옹곡동 2개동의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민자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온라인 투표라든가 비대면총회 등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치사업을 선정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는 내년 1월부터 안산시 25개동 전동의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3차례의 토론회와 주민자치위원장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 11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제도 정비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을 하였고 이 밖에도 주민자치회 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별로 5명 이내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위원회 참여라든가 주민 홍보 또 공개 추천 방법의 기준을 결정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주민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참여하고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회를 통합 운영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 좋은 지방정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선진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하고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서 주민자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주민자치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 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나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률 증가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자살률은 2013년 이후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19년에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망 등으로 전국적으로도 자살률이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나정석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원인과 이유 관련하여 안산시에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와 협력하여 자살 사망자의 자살 사망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이 25%,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것이 24%,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것이 15%로 나타나서 정신과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가 약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고령에서 자살 사망률이 높은데 이 부분들은 주로 이제 질병,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9년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나정석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여성, 즉 30대에서 50대에서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경제적 문제와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 문제 포함하여 또 2019년도 세 차례 있었던 여성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사망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고위험 집단인 기존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계된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수 의원께서 말씀 주신 이 자살예방센터에서 10명의 자살예방 정신 전문 요원이 지금 현재 249명을 사례 관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235명 사례 관리를 하였고 이들에게 약 8,000여 건의 전화나 내소, 방문, 상담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명의 전문 요원이 한 명당 20명이 넘는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 관리의 역량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또한 관내 경찰서에 배치된 생명존중협력 담당관과 협업하여 주간, 야간에 발생하는 관련 응급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정수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동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25개 동에 간호직을 1명씩 배치하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추가로 배치하여서 이들이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동에서 충실히 제공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금 동에 나가 있는 간호사 등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함께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다시 동으로 배치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및 치료 지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시민이 생명 존중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올해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또한 전문기관에 연계하며 생명사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살리고 구하는 살구 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의원입니다. 김민 국장님과 그리고 상록보건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민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시야 방조제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시흥경찰서에서 그 카메라 설치에 점 사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 아마 득해야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허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점 사용에 대한 허가를 득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교통정책과와 단원구청과 관련해서도 업무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김민 국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록구 보건소장님은 자살예방센터의 실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사용 사항에 대한 사용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는 단원구 지역에는 대부개발과에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도시정보사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에 정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단원경찰서하고 협의 이후에 통상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설치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서 간에 다소 간에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 이후에 관련돼서 아까 언급하신 시흥시나 시흥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라든가 그다음에 단원구 대부동 지역 주민들의 이 요구 사항들,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 단속을 지점 단속으로 바꾸어준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60km 또 70km, 80km 돼 있는 제한 속도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에 높여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대부동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록수 보건소장 박건입니다. 나정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자살예방센터 운영의 실효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중 정신과에서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2명의 행정요원 그리고 1명의 정신과 전문의 센터장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근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살예방센터는 제가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담당하는 일이 고위험군이라 하면 기존의 자살 시도자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사망자의 유족분들, 고위험군들에 대한 사례 관리, 그리고 전시민 자살 예방 어떤 캠페인, 교육 홍보 사업, 그리고 24시간 위기 대응 응급 출동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전문 요원이 지금 현재 240여 명을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201명 자살 사망이 있었다면 약 5배 정도 되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고위험군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1500명이 되는 고위험군을 전부 다 1대1로 관리하기에는 현재 10명 직원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충분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자살 예방 사업을 자살 예방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동해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동해에 있는 간호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중독관리센터에서도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신보건센터와 중독관리센터와 자살 예방센터가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운영위원회가 매 분기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저희 보건소와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직원 관리의 문제라든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